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술적 분석의 세 번째 봉 차트와 추세에 대한 세 번째 시간으로 챕터 2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봉 차트의 종류는 양봉이라는 것이 있고 음봉이라는 것이 있죠. 양봉이라고 한다면 위에가 바로 위 이렇게 선이 종가입니다. 양봉에서는 위쪽이 종가로 머무르고요. 3시 반에 끝난 가격이죠. 이것을 음봉이라고 하는데 음봉은 아래쪽이 바로 종가 3시 반에 장이 마친 시각 가격입니다. 봉 차트의 종류로는 작성하는 그 기간에 따라서 하루의 차트를 일봉 차트, 캔들 하나가 일주일의 주가를 나타내는 주봉 차트, 그리고 캔들 하나가 한 달을 가리키는 월봉 차트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분봉 차트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 분봉 차트는 데이 트레이더나 이렇게 짧은 기간으로 매매를 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차트가 분봉 차트입니다. 중기, 장기를 이용하는 분들은 이 주봉과 월봉의 차트를 이용하고 기본적으로는 일봉 차트를 모든 분들이 중요시하고 있지요. 분봉 차트를 가지고서 데이 트레이더들이 사용을 해서 시장의 심리를 하루하루에 파악을 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차트입니다. 고수분들은 1분봉을 놓고도 하고요. 짧게는 30분봉, 60분봉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데이 트레이딩은 대단히 빠른 하루하루의 전문 전업 투자자이기 때문에 1분봉, 3분봉, 30분봉 이렇게 짧은 봉으로 해서 그 주식 종목의 심리 상태를 가지고 하루에 두세 번, 서너 번씩도 자주 매매하는 것이죠. 이 분봉 차트를 가지고 저도 앞으로 자주 하루 주식시장의 심리들, 기관과 외국인 개인 세 주체 간의 심리 상태를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하락할 때의 심리, 주가가 급등할 때의 그러한 심리들을 면밀하게 조사할 필요할 때 분봉 차트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등평균선과 캔들의 관계, 주가가 바닥권에 있을 때의 주가가 바닥권에 있을 때의 캔들, 그리고 주가가 꼭대기에 있을 때의 탑, 이동평균선을 이렇게 파란 음봉으로 이렇게 뚫고 위에서 아래로 뚫고 내려가는 것을 우리는 데드 크로스라고 그랬죠. 이렇게 파란색의 이 파란 캔들이 까만 선 OMA, 5일선을 위에서 아래로 뚫고 내려가게 되면 평균의 주가는 떨어지기 때문에 상승하던 5일선은 이렇게 하락하는 추세로 된다. 주가가 또 바닥권에 있을 때는 이렇게 OMA 선이 지속적으로 떨어져 가고 있는데요. 이곳을 캔들이 이렇게 양봉으로 아래에서 위로 뚫고 가게 되면 주가는 상승을 할 것이고, 그러면 이 아래쪽에 있는 주가와 평균을 내게 되면 그 평균 주가는 올라가기 때문에 OMA, 하락하는 OMA가 이렇게 상승하는 터닝 포인트 하는 이평선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세, 트렌드라고 하는 걸 공부했죠. 주가는 일정 기간 같은 방향, 관성의 법칙이 적용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가는 하락하는 추세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이 있고, 상승하는 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을 우리는 트렌드, 추세라고 합니다. 추세의 종류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상승 추세가 있고요. 그리고 하락 추세, 그리고 횡보 추세가 있습니다. 상승 추세는 주가의 저점과 고점이 높아질 때, 그래서 의미 있는 두 개 이상의 저점을 연결한 선이 상승 추세입니다. 그림에서 보면 이렇게 저점들이 보이고 있죠.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저점, 상승하다가 다시 이런 저점들을 모은 것이 점차적으로 저점들이 높아져 가죠. 그런 점 2개 이상의 점들을 이은 선을 우리는 상승 추세선, 주가가 지속적으로 파동을 형성하면서 상승하고 있다. 또 이 상승 추세선, 이 선을 우리는 지지선이라고도 합니다. 주가가 하락하다가 지지를 받고 터닝 포인트, 주가가 다시 하락을 하고 지지를 받으면서 터닝 포인트, 그래서 이 상승 추세선을 지지 라인 또는 지지선이라고 합니다. 하락 추세선은 주가가 하락을 하다가 너무 떨어졌다 그러면 반등을 시도하는데 요점에 닿게 되면 다시 주가가 밀리게 됩니다. 너무 떨어졌으면 다시 반등을 보이고요. 이렇게 하락장에서 주가가 하락할 때에도 돈을 벌 수 있는 사람들이 고수들입니다. 어떤 부분을 이용하면요, 고점, 이 저항선이라고 합니다. 저항선에서 주가가 밀리게 되면 팔고 다시 터닝 포인트를 하면서 올라갈 적에 여기서 사고 다시 이 점에서 사는,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분봉을 해석하는 능력이 좋으신 분들은 차트를 가지고서 하락장에서도 돈을 많이 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고점들이 점점점 낮아지고 있죠. 이렇게 고점들이 이렇게 낮아지는 것을 하락 추세선, 그리고 이 선을 우리는 저항선이다. 주가가 바닥을 치고서 다시 올라가면서 저항을 받고 이렇게 흘러내린다 그래서 저항선이라고 그럽니다. 횡보 추세선을 다른 말로 조정기간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 점에서 주식을 사고 그 다음에 이 고점, 전고점 자리에서 팔고 다시 전저점, 앞에가 저점이죠. 전저점에서 사고 다시 이 고점 자리에서 팔고 하는, 이렇게 횡보 추세선을 이용해서 또 매매할 수도 있습니다. 지지선, 저항선 추세에 대해서 다시 용어 정리하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런 것이 있죠. 만일에 주가가 상승 추세선에서 지지되지 못하고 하락 추세선에서 저항선을 받지 않고 매수세가 강하면 기존의 추세선이 붕괴된다면 새로운 추세를 예고할 수 있다. 중요한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렇게 되면요, 저점 이와 같은 상승 추세선이 있습니다. 주가가 조정을 받고 상승하고 조정을 받고 상승하게 되면 엄밀히 말하면 상승 추세선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점에서 더 이상 지지를 받지 못하고 이곳을 뚫고 내려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상승하던 이평선들은 다시금 이렇게 꺾여 내리게 되겠죠. 이렇게 상승 추세에서 하락 추세의 새로운 변화가 생기죠. 이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지 라인에서 잘 지켜질지, 또 하락 추세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가가 흘러내리고 다시 터닝 포인트를 하고 다시 이와 같은 과정을 할 적에 여기 또 한번 믿고 내려갈 것 같지만 여기서 큰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이곳을 뚫고 이렇게 주가가 상승한다라면 이제 하락하던 주가가 이렇게 터닝 포인트 하는 새로운 추세가 형성된다. 즉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의 변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상승 추세에서 지지하지 못하고 하락 추세에서 저항을 받지 않고 매수세가 강해서 뚫고 간다라면 새로운 추세를 예고한다. 이런 말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추세의 변화,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죠. 추세의 변화. 주가가 하락을 하다가 터닝하는 이런 자리가 추세의 변화입니다. 또 상승을 하다가 이렇게 꺾여지는 이런 자리, 상승 추세에서 하락 추세에서는 일부 익절을 해야겠고요. 그러면 이렇게 하락하다가 추세가 변화가 되게 되면 여기서 매수를 해야 되겠죠. 이 추세의 변화를 이렇게 일찍 찾을 수 있는 캔들이 있습니다. 바로 가장 중요한 캔들인데요.
토지 캔들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도지스타, 우리말로는 샛별형 캔들이라고 그럽니다. 내용은 몸통이 작고 이런 것이 바로 캔들이지 않습니까? 요 파란색의 몸통이 몸통, 위에 꼬리, 아래 꼬리. 캔들이 이와 같이 생겼죠. 여기에 몸통이 있고요. 아래 꼬리가 있고 윗꼬리. 이 몸통이 작고 윗꼬리와 아랫꼬리가 작은 캔들, 이것이 도지 캔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지 캔들이 주가의 바닥에 위치할 때와 주가의 고점에 위치할 때의 해석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는고 하면 이와 같은 주가가 이렇게 OMA가 이렇게 흘러내립니다. 그러면 여기를 보게 되면요. 요 밑에가 보게 되면 십자선 모양의 작은 요만한 캔들이 보입니다. 몸통은 대단히 거의 없지요. 그리고 위에 꼬리와 아래 꼬리가 대단히 작습니다. 주가의 바닥권에서 이와 같은 캔들, 도지 캔들이라고 그럽니다. 이 도지 캔들은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 되겠는데요. 보통 우량주에서는 전저점 자리, 여기 주가가 하락, 상승, 하락, 상승하고 가장 초점에 위치한다든지 또는 기업의 내용이 좋은 상황에서 주가가 많이 흘러내렸습니다. 바닥권에서 거래량도 작고 이와 같은 모습이 나올 때, 또 수급의 기관이나 외국인이 더 이상 매도를 치지 않는 수급 상황이 도래할 때, 거래량도 작고 그러한 모습 상황에서 이와 같은 주가 바닥권 바텀에서 이러한 모습이 나오면 새로운 추세를 예고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락 추세에서 상승 전환으로의 추세의 변화를 알리는 도지 캔들. 마찬가지로 고점에서도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하고요. 여기도 조그마한 주가 바닥권, 요 전저점 자리에서의 도지 캔들, 빨간 캔들이 나왔죠. 몸통은 빨간색이어도 파란색이어도 관계없습니다. 거래량은 작으면 작을수록 좋고요. 거래량이 작다는 것은 더 이상 매도세가 없고 그러면 매수세가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균형을 잡기 때문에 몸통이 작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가가 고점이 됐을 적 이 고점에서의 도지 캔들 그리고 거래량이 대단히 작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해 보세요. 주가의 고점이라는 것은 위치는 어디일까요? 모든 사람들이 수익권인 상황이죠. 그래서 주가가 흘러내릴 것 같으면은 누구나 팔 사람이 많고 사는 사람이 적겠죠. 따라서 파는 사람이 늘어나게 되니까 주가는 하락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상승하는 주가는 거래량이 바로 에너지죠. 그런데 주가의 고점에서 이와 같은 거래량이 작으면서 도지 캔들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의심해 봐야 합니다. 추세가 상승 추세에서 하락 추세로의 추세의 변화를 알릴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한 이런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까만색의 OMA가 이렇게 상승하다가 이렇게 하락을 보이죠. 그런데 OMA를 이렇게 파란 캔들이 몸통으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평균 주가는 점점 내려가겠죠. 따라서 상승하는 OMA가 이렇게 흘러내리게 됩니다. 이것은 일봉에서나 또는 분봉에서나 같은 원리로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주린분들 또는 모든 구독자분들께서는 각자의 이렇게 원칙을 정하셔야 됩니다. 물론 공부는 많이 하셔야 되고요. 이 차트는 최소 몇 개월, 1년 이상을 지속적으로 봐야 이런 차트들이 빨리빨리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대여섯 번, 한 20번 정도 봐서는 이러한 패턴들이 빨리빨리 눈에 익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자주 많이 복기하시고 차트를 자꾸 들여다보셔야 이런 캔들이라든지 이평선 차트, 기술적 분석이 빨리빨리 적용되는 것입니다. 한눈에 척 보고서 빨리 파악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고요. 아주 0.0001% 정도로 대단히 적은 사람들, 천부적으로 타고난 사람들이 빨리 보이고, 그렇지 않고 저희 같은 사람들은 자주자주, 저는 수십 년 했지 않습니까? 자연과학을 공부했으니 수학과 물리학 이런 차트 그래프를 얼마나 많이 봤겠습니까? 지금도 보고 있으니 최소 40여 년간 이런 그래프에 대한 관찰과 하는 사람인데 여전히 지금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주림분들께서는 얼마나 종종 자주 봐야 되겠습니까? 쉽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기술적 분석을 공부 많이 했다 손치더라도 쉽게 주식시장에서 기술적으로 돈을 벌지 못하는 이유가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기술적 분석의 토대는 바로 이동평균선을 공부했죠. 이번 세 번째 시간 거래량 추세와 캔들과 추세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리고 거래량도 함께 봐야 되고요. 이러한 모든 것들 그리고 주가의 위치까지를 반드시 여러 가지의 동향을 이렇게 내용들을 함께 고려를 해서 차트를 분석하셔야 됩니다. 이동평균선으로만 본다. 또는 캔들로만 본다, 추세로만 본다라고 하는 것은 신뢰도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몇 가지 상황으로 주식을 예측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돈을 못 버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초등학교 이상이라면 다 돈을 벌지 돈을 잃지는 않죠. 그러나 돈을 많이 벌었다는 사람은 대단히 드물지요.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이동평균선, 캔들, 추세, 그리고 거래량, 주가의 위치, 고점에 주가에 위치하느냐, 주가의 위치가 바닥권에 있느냐, 이러한 내용들을, 그러한 차트를 자주 보시고 복기, 반복 숙지하셔야지만 자기 것으로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차제에는 다시 복습을 다시 하면서 다른 내용으로 이제는 실전과 함께 이와 같은 이동평균, 캔들, 추세 내용을 이제 더불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반드시 어느 정도 중수 이상의 여러분들로 만들어 드리도록 제 나름의 목표를 하나 세웠습니다. 그러니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시간 나시는 대로 조금씩 자주 보시면서 의문 나는 것은 댓글로 해서 그러면 시간 되는 대로 꼭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쉽지 않은 주식 시장이고요. 공부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공부하다 보면은 왕우장상이 따로 없다는 말이 있죠.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처럼 수십 년 했지만 참으로 어려운 것이 주식시장입니다. 그러니 장기 투자하는 것입니다. 단기 할 수도 있는데 눈이 토끼 눈처럼 벌겋게 너무 삶이 아닙니다. 따라서 여유롭게 같이 성장주를 믿고 또한 이렇게 천천히 기술적 분석도 공부하시다 보면 어느 정도 최상은 아니더라도 손실 나지 않는 즐기는 주식 투자 문화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는 다시 한번 복습하고 꼭 필요한 것들만 형식적인 그리고 무의미한 교육 그런 것은 절대 저는 하지 않습니다. 실전용으로만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